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뇌경색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왜 이 병이 생기는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기름은 반드시 피하고 어떤 기름은 약처럼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질병을 마주했지만이 병만큼은 제발 걸리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어제까지 두 발로 걷던 사람을 하루 아침에 침대에 눕게 만들고 평생을 가족의 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병. 바로 뇌경색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해주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은 후회의 눈물을 보았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노승찬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지, 그 무서운 진실과 희망의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트 진열대에 늘 놓여있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뇌경색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게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호라고. 젊어서부터 아내 본 고생 없이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야 아내와 함께 여행이나 다니며 살겠다던 그런 친구였죠. 그 친구는 흔한 고혈압 약 하나 먹는 것 외에는 스스로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내일 아침 뒷산 약수터도 거르지 않았고요. 혹시 나도 저 정도는 건강한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주저앉았는데 일으켜 세우려 보니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골든 타임은 이미 놓친 후였습니다. 친구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을 침대와 힐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약수터는커녕 혼자서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한 친구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승찬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 한마디에 담긴 원망과 후회,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절망을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가장이 이제는 가족에게 가장 큰 짐이 되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친구의 비극 이후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막혀버린 혈관을 약으로 뚫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 그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파헤치던 중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이 건강한 사람들의 식탁에는 늘 이것이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대단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무심코 사용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어떤 기름은 혈관을 도로처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어떤 기름은 혈관벽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시한폭탄을 만드는 쓰레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기름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기름. 두 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이걸 저는 혈관의 코팅제이자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올리브유의 풍부한 올레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벽을 부드럽게 감싸서 나쁜 기름 찌꺼기, 즉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잘 닦은 프라이팬에 음식이 누워붙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관 안쪽 벽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니 혈액이 걸림없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미 혈관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던 낡은 찌꺼기들은 천천히 녹여내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성분은 혈관에 생긴 작은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까지 해주니 이보다 더 든든한 혈관 지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환자 중에 이강식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유독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 160을 훌쩍 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볶음 요리 기름만큼은 꼭 올리브유로 바꿔보시라고 간곡히 권해드렸지요. 반신반하시면서도 매일 드시던 두부침이며 나물 볶음에 올리브유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넉넉을 찾으셨을 때 그 높던 수치가 120 근처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기름이 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또 한 분 박서연 어머님은 늘 손발이 차고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였지요. 저는 어머님께 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2숟가락씩 뿌려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어떻게 생으로 먹느냐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석 달 뒤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시려서 고통스럽던 발이 이제는 따뜻해져서 푹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혈관이 건강해지니 몸의 말단까지 피가 잘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볶거나 부치는 요리에는 무조건 올리브유를 쓰십시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해요. 이것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가장 순수한 기름이라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오히려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튀김,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어떻게 고릅니까? 하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첫째, 햇빛을 막아주는 어두운 색병에 담긴 것을 고르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셋째,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좋은 기름은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로 챙겨 드셔야 할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 같은 기름이지요. 이걸 저는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드는 혈액의 희석제라고 설명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식물 기름 중에서는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줘야만 합니다. 성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피가 끈적하게 뭉쳐서 생기는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 혈액 속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최은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유독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머리가 안개 낀 것 같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다른 약보다 먼저 매일 드시는 나물 반찬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씩 꼭 넣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뒤에 오신 어머님 얼굴이 무척 밝아지셨어요. 장 보러 갈 때 적어가던 목록을 잊어버리는 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얼마 전에는 손녀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셨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송재근 선생님은 등산이 유일한 낙인 분이셨는데 예전 같지 않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의기소에 계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등산 가시기 전날 저녁 식사에 들기름을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혈액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 차야 산에 오를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2달 뒤 그분은 예전처럼 정상까지 거뜬히 올라가셨다며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레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기름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아주 약해서 불에 닿는 순간 좋은 성분이 전부 파괴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나물을 다 무치고 마지막에 혹은 비빔밥에 비벼 드시거나 국을 다 끓이고 불을 끈 뒤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꼭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두 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큼큼한 냄새가 난다면 아까워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들기름 대신 참기름은 안 됩니까? 참기름도 우리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만 성분이 다릅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6과 더 많고 들기름에는 오메가3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음식을 통해 오메가6는 충분히 먹고 있으니 부족한 오메가3을 채우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살인자인 이 기름들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바로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것들은 액체 기름을 억지로 딱딱하게 굳힌 것으로 저는 이걸 혈관에 들어가면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리는 가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결과에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지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올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은 쫓아내 버립니다. 제 환자 중에 차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몸은 말랐는데 유독 빵과 과자를 좋아하셨지요. 본인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며 건강을 자신하셨지만 검사 결과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혈관 곳곳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먹던 그 달콤한 빵이 제 혈관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며 망연자실하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심코 매일 쓰는 이 기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 6과 바로 이 기름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 3과 우리 몸에 염증을 끄는 소방수라면 오메가 6는 불을 붙이는 부시돌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온몸에 염증이라는 불을 짓고 다니는 것이지요. 혈관에 염증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피떡이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의사이지만 젊었을 적에는 식물성 기름은 다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집 주방에도 늘 콩기름이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이 오메가3화, 오메가6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후 저희 집 볶음 기름은 전부 올리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댁에 있는 튀김기름 몇 번이나 다시 쓰셨나요? 기름은 한번 높은 열에 가열되면 급격히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2번, 3번 다시 쓰면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주방을 확인해 보십시오. 몇 분 아끼려다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도 몇몇 분들께만 알려 드리는 저만의 방법을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신 후 10분 뒤에 올리브유나 생들기름 딱 한 숟가락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아침 한 숟가락의 기적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좋은 기름이 이와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밤새 끈적해진 혈액에 좋은 기름이 가장 먼저 흡수되어 혈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맑은 피가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것이죠.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운 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부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제가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볶거나 부치는 요리에는 혈관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수세미와 같은 올리브유를 나물이나 비빔밥처럼 생으로 먹는 음식에는 끈적한 혈액에 기름칠을 해주는 윤활유 같은 들기름을 쓰기로 약속하십시다. 이것은 단순히 반찬 맛을 내는 것을 넘어 내 몸속 가장 중요한 길인 혈관을 매일같이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 혈관에 차곡차곡 시멘트처럼 쌓이는 마가린과 몸의 염증 불을 지피는 옥수수유나 콩기름은 오늘부터라도 주방에서 멀리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뒤에 기름 한 숟가락, 이것은 잠들어 있던 당신의 뇌를 깨우는 첫 신호탄이자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해줄 최고의 보약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늦었다고, 내 나이에 이걸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얼마 전에도 78 박순자 어머님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이제 다 살았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운데 기름 한 숟갈이 뭘 바꾸겠어?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 깊은 무력감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어머님께 딱 한 발만 속는 셈 치고 딱 한 가지만 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드시는 생들기름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님께서 진료실 문을 여는데 표정부터가 다르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깨가 축 처져 계셨는데 그날은 허리를 꼿이 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 아침마다 보던 신문 첩장을 다 읽기도 전에 눈이 침침해서 덮었는데 요새는 막힘없이 끝까지 다 읽게 돼. 이게 다 그 기름 때문인가 봐 하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릿하던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박순자 어머님의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압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름을 생으로 먹는 게 영껄끄럽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서 하시기도 합니다.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름 맛이 어색하시면 처음에는 밥 숟가락 말고 차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다 익숙해지면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신다면 아예 기름병을 정수기 옆이나 밥솥 옆처럼 매일 눈길이 가는 곳에 두십시오. 눈에 보여야 실천하게 됩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10초만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나씩 쌓아갈 때 우리의 내일은 분명과 달라질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파트 계단을 난간에 의지하지 않고 그니 오르는 당신의 두 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봄 손주 녀석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동네 뒷산에 핀 개나리를 보러 갈 때 숨차지 않고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친구들과 떠난 여행길에서 짐이 되지 않고 함께 웃으며 걸을 수 있는 그 기쁨, 이 모든 것이 기름 한 병을 바꾸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의 건강이 염려되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집센 남편분께는 밥상 머리에서 잔소리 대신 이 영상을 슬쩍 틀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는 직접 찾아가 주방에 기름병을 받고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건강이라는 활활 타는 불꽃으로 키워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맺는 건강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건강한 지혜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혜, 건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눠 드릴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노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방의 기름 한 병을 바꾸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